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이윤희입니다. 네, 방학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계획적으로 방학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성공 취업을 위한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그동안의 강의에서 제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 방법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좀 처음부터 초심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이기보다는 여러분의 친숙한 언니 혹은 누나, 혹은 선배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잘 밟고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개념은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일깨우셔서 이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물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겠지만 내 스스로 나를 잘 경영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취업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길지 않고 좀 단축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네, 먼저 여러분들께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트를 2권 정도 마련해 보시고요. 이거 바로 취업과 관련된 취업 셀프 리더십 노트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미 취업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만의 노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노트 한 권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취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노트를 꼭 마련하셔서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이야기들까지도 정리하는 노트가 될 거고요. 2권을 준비하셔서 한 권은 다이어리 형식으로 매일매일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기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2번째 노트에는 저와 함께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을 한번 같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별로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노트 안에는 성공 사례들 그리고 실패 사례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오답 노트가 되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긴급하게 어떤 예상치 못한 공채가 떴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이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리된 모습들을 또 준비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노트가 될 겁니다. 저도 취업 준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트를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노트 기록하면서 급할 때 그 노트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면접장에 다음 날 바로 가서 면접을 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움을 실제로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지금 이제 현직에서 일을 하는 중에도 여러분이 기록했던 이 노트가 아주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한번 이렇게 뒤적여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노력을 했었지, 이렇게 취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었지라고 다시 한번 추억에 잠기면서 또 지금의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노트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리더십은 말 그대로 리더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혹은 어떤 모임 안에서 그 조직 전체를 끌고 가는 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셀프라는 말이 붙은 셀프 리더십은 어떻게 될까요? 네, 리더십이 타인을 이끄는 힘이었다면 셀프 리더십은 내가 나를 이끄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성공한 유명 인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떠올려도 이름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좋은 사례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리더십이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 셀프 리더십,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같이 잘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셀프 리더십이 동시에 뛰어난 그런 인재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간혹 멋진 리더십 이런 것들 보여주시다가도 혼자만의 시간에
뭐 우울감에 빠진다거나 스스로에게 방향을 잘 오히려 주지 못하는 그런 셀프 리더십이 좀 부족한 사례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구분하셔서 내가 조직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그에 앞서서 내 스스로를 내가 얼마나 잘 경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은 비단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목표나 어떤 꿈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휘해 나가야 되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역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낭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자, 쥐 6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 놓고요. 그 우리를 닫아 놨습니다. 닫아 놓고 그 바깥으로는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수영장의 건너편에는 먹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딱 열었을 때 그 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네, 6마리 쥐가 각기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쥐들을 한번 쭉 관찰해 봤더니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헤엄을 쳐서 수영장을 건너가서 먹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다른 쥐에게 먹이를 빼앗기는 쥐가 2마리 있었습니다. 참 불쌍하죠? 네, 두 번째입니다. 자, 가만히 있다가 다른 쥐가 가져오는 먹이를 빼앗아 먹는 쥐가 2마리. 네. 세 번째는요. 먹이를 가져와서 자기가 직접 먹는 쥐가 1마리. 대단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먹이를 구해오지도 않고 남이 가져온 것을 빼앗아 먹지도 못하는 쥐가 1마리. 네, 총 6마리의 쥐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4가지의 유형의 행동을 보인 쥐들 중에서 어떤 쥐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쥐, 뺏겼습니다. 네, 두 번째 쥐는요, 다른 쥐가 가져오는 먹이를 빼앗아 먹는 쥐, 그리고 직접 가져와서 맛있게 먹는 쥐, 그리고 남이 가져온 것을 빼앗아 먹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은 쥐. 네, 자, 결과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각 행동을 보인 쥐들의 스트레스 순위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쥐가 가져오는 먹이를 빼앗아 먹는 쥐였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다른 쥐에게 먹이를 빼앗기는 쥐, 그러니까 노력해서 했는데 뺏기는 쥐, 그 쥐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구해오지도 않고 남이 온 것을 빼앗아 먹지도 못하는 쥐는 당연히 별 생각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다른 쥐의 노력에 대해서 그 노력을 대가 없이, 어떤 노력 없이 바로 빼앗아 먹는 쥐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본인을 더욱 기쁘게 하지만 노력 없이 그의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인지라, 그 인격이 있는지라 더 떳떳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한 채로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쥐의 실험에서도 보시듯이 우리 인간들도 더 마찬가지겠죠. 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지도 모릅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그보다 더한 대가를 받았을 때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보시면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어떤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위를 보시고요. 자, 셀프 리더십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셀프라는 말이 붙었죠. 자, 이 개념은요, 미국의 한 경영대학의 교수가 정의를 내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말이죠. 최근에는 또 개성이 중요한 시대고 본인이 본인을 좀 드러내야 되는 퍼스널 브랜딩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셀프 리더십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 취업에서도 정말 중요한데요. 본인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계속적으로 본인을 감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야 되고요. 또 그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맞물렸을 때 이제 성과가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좀 따라한다던가 아니면 이런저런 카더라 통신에 좀 휘둘린다거나 이런 학생들은요, 조금 더 본인의 중심을 잡고 취업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은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직업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그렇게 적힌 서류를 들고 가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가끔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컨설팅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을 만나면 정말 10명 중에 2~3명은요.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저 뭐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네, 제가 했던 질문이어서 저는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거든요. 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오롯이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전문가들 혹은 선배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로지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취업 준비 막 시작하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이 셀프 리더십 함께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리더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잘 경영해서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된 분들의 사례인데요. 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하는 방송인 유재석 씨죠. 네, 지금은 국민 MC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유재석 씨의 첫 출발은 어땠을까요? 네, 우선은 굉장히 진행 실력도 미숙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본인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통해서 지금의 유재석 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뭐 반짝 스타가 아니라 차근차근 밟아온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아시죠? 강수진 씨의 발 사진으로 참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부상당한 발과 끊임없이 본인을 훈련시키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최초의 동양인의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독일의 어떤 무형문화재로 또 지정이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죠. 하지만 강수진 씨도 정말 많은 노력과 본인에 대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의 창업가는 아니고요. 회장이죠. 스타벅스의 회장으로 창업과 비슷하게 했지만 스타벅스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분도요. 처음부터 뭔가 금수저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세일즈맨의 경험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발견한 사람인데요. 사라 블레이틀리라고 스팽스라는 보정 속옷을 만드는 기업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네, 아무도 이 분이 발명한 또 발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칭찬을 해주거나 뭔가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념과 노력을 밀고 나가서 결국은 세계적인 보정 속옷의 그런 회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참 많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 채널에서 나오는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의 삶을 직접 경영해서 성공으로 이끈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공통적인 것은요. 이분들이 본인의 항상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고 탄탄대로를 걷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맞이한 역경이나 고난들을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밀고 나갔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시면요. 이분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네, 본인이 밀고 가는 길에 있어서 중간에 좀 방황은 할 수 있겠지만요. 꾸준하게 쭉 노력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믿음, 그런 마음가짐이 그 노력이 지칠 때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긍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꾸준한 노력. 네, 참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요,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어떤 셀프 리더십의 사례들을 한번 수집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에서 롤모델을 삼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사례들, 혹은 관련된 업종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수집해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가슴이 떨리거나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을 믿고 꾸준함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 리더십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프 리더십의 단계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우선 나를 경영할 수 있으려면 나를 잘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자기 관찰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무 활동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선 좀 부족한지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단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 첫 번째 단계로 이어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를 아셨다면 이제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나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해야 될 일들의 목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꿈꾸는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특히 단기적으로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장기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달성해 나갈 건지 이런 목표들을 스스로 설정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략 수립과 실천 단계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 그러니까 나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뭔가 더 자극을 유도해서 더욱더 발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전략 수립과 실천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 참 중요한데요. 자기 보상의 단계예요. 네. 자, 본인이 목표를 설정해서 그게 단기든 장기든 좀 잘 실천하시고 성과를 거두셨다면 자기를 보상하실 수 있는, 스스로에게 보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작은 선물도 괜찮고요. 나를 위한 어떤 투자도 괜찮고요. 이런 자기 보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또 다른 목표로 갈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의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 잘 하셨다면 4단계를 반드시 챙기셔서 반드시 본인에게 스스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4가지 단계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취업의 단계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단계, 자기 관찰, 나를 아는 단계죠. 자, 취업에 필요한 나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서 혹은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쌓아왔는지 그런 부분을 아주 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네,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이제 노트를 펼치셔서 자기 관찰의 단계부터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지 기록하시겠죠. 네, 두 번째는요, 자기 목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설정하셔야 되겠죠. 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닥치는 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취업도 항상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집중하셔야 된다. 선택과 집중 이야기 말씀드리죠. 네, 너무 많이 지원하고 너무 많이 면접 보는 거 사실 해롭습니다. 너무 지치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정말 지원하고 싶은 기업과 그리고 직무, 이 직무는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방송이라는 업무와 교육이라는 업무를 같이 병행해 온 만큼 직무가 꼭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실 수 있을 만한 직무 두 가지로 선택하셔서 기업과 직무를 선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전략 수립과 실천이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킬러 콘텐츠, 다른 사람과 차별화 둘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입사 지원서와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스스로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긍정적인 보상.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기업의 이제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서 보고 왔다면 뭐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는 그런 본인만의 보상 체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있어서의 셀프 리더십의 4단계, 한 단계씩 밟아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자기 관찰의 단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본격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기 관찰까지만 다룰 거고요. 나머지 3단계는 이제 2회차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인 자기 관찰의 단계입니다. 자기 관찰을 위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 기회, 위험 요소를 구분하는 수업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혹은 그 상품의 경쟁력을 위해서 타사와 대비했을 때 그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게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왓, 그 앞 글자를 따서 수학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점은요.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내 강점들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체계적인 성격입니다. 혹은 계획적인 성격입니다. 혹은 어떤 경험들에서의 강점도 괜찮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성질이나 기질에 대한 강점도 괜찮습니다. 자, 약점은 그의 반대로 보통 갖고 있는 본인의 취약점들, 네,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강점만 찾기에도 바쁜데 약점도 찾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약점을 찾아놓는 것도 면접이나 취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기회 요소입니다. 기회 요소는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의 직군, 지원, 기업에 상응하는 어떤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회로 다가왔던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 요소는요, 외부에서 자극하는 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점에서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보신다면 위협 요소는 이제 시장 상황에서의 기업의 어떤 산업 자체의 어려움이라든가 경쟁했을 때, 외부로 나갔을 때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왓 분석부터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만다라트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트 툴은 여러 가지로도 활용이 돼요.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만다라트의 양식은요.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괴물투수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쫙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8가지 카테고리가 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8가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8가지를 또 따로 떼놓고 생각해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칸들을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관찰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양식은 아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간단하게 그리셔서 여러 장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축은 여러 가지로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의 꿈이나 목표, 중심으로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적어 보시고요. 그게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 가족의 뭐 어떤 행복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걸 달성하기 위한 8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각각 때 놓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을지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 새롭게 한 장을 또 만드셔서 학창 시절의 경험 하셔도 되고요. 직무 관련 경험, 그리고 또 지원 기업에 대한 만다라트를 해보시는 것도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의 형식이다라고 보시면서 적어 내려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기 관찰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객관적인 어떤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검사를 또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직업 관련 검사는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성인 대상 심리 검사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하실 수 있는, 취업 준비자들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검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뭐 80분 정도 소요가 되기도 하고 검사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달리 소요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를 아실 수 있는 그런 검사 지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자기 관찰 오늘 한번 지켜보셨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업 분석, 그리고 만다라트 툴,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검사 이 3가지 반드시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취업을 위한 셀프 리더십.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자기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